당신은 최근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장이 보낸 구조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15년 넘게 노인 환자들의 신장 질환과 비뇨기 문제를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그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식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이에 진짜 건강한 걸까? 특히 60세를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심장에 좋다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이유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물론 젊은 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 과거엔 아무렇지 않던 음식들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식으로 오해받기 쉬운 몇 가지 견과류는 신장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몇 년간 아무런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분들이 갑작스레 신장 수치 이상으로 응급실을 찾거나 혈액투석 직전까지 몰린 사례를 다수 보았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로 매일같이 먹던 견과류가 나이든 신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이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흔하지만 위험한 3가지 견과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야 하는지,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단지 오래 사는 법이 아닌 걱정 없이 평온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첫 문장을 읽은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병원에 갈 만큼의 이상도 느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신장은 그런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런 경고 없이 손상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 숫자는 바로 GFR, 즉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의 GFR은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 2%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소 속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의 GFR이 70이라면 정상 범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미 30%의 신장 기능이 사라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체중 증가, 수면 부족 등 흔한 생활 습관들이 이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신장은 매일 약 150,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그 노폐물들이 체내에 남아 각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로, 부기, 고혈압, 피부 트러블,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도 신장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에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 탄력이 감소하면서 신장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부종과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40% 이상은 신장 기능 저하를 동반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간과 장에서 지방과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며 그 잔여물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해 밤에 소변 생성이 증가하고 이는 수면을 방해하며
신장력과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장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위는 쓰리고 심장은 조이고 관절은 욱신거리지만 신장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72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는 것 말곤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 그녀의 GFR은 52로 낮아져 있었고 소변에는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본인은 혹시 아침에 소변 거품이 많던 게 이거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일하다가 어느 날 병원 검사표에서야 이상이 드러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든 몸에 맞는 식사, 수분 섭취, 충분한 휴식, 그리고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변 거품, 잦은 야간뇨, 눈 부기 같은 미세한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건강한 노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있는 한 진료실에서 만난 이지연 63세 씨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생활 습관도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건강식으로 알려진 견과류도 챙겨 드셨죠. 특히 잣을 아침 공복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1년 넘게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잣이 심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길래요. 제 또래 친구들 다 먹고 있어서 저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챙기려던 그 선택이 그녀의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내원 당시 이 씨는 피로감, 부기, 그리고 밤중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GFR 수치는 58로 경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외견상 건강해 보였지만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잣은 분명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등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풍부함입니다. 잣에는 고농도의 지방과 함께 옥살산, 억살레디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정체를 형성하여 신장에 침착되고 결과적으로 결석이나 여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물질들을 비교적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GFR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배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잣을 섭취하면 옥살산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신장 안에 미세한 칼슘 결정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여과막에 미세 손상을 줍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몸속 염증 반응이 서서히 쌓여갑니다. 이지연 씨처럼 평소 건강을 매우 신경 쓰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줄만 알았다는 믿음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잣은 어디까지나 고영양 식품이지 모든 나이대에 좋은 식품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라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잣을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공복에 섭취하지 말고 식사와 함께 소량주 2, 3회 한 번에 10개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이미 소변에 거품이 보이거나 부종 증상이 있다면 일단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잣은 잘 먹으면 몸에 이로운 견과류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신장에는 그 고영양이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효능은 무엇을 보다 언제,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진료하던 시절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박민씨 69세.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였고 실제로도 고혈압 외에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얼굴이 자주 붓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일상생활과 식단에 대해 자세히 여쭈었고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술도 끊고 대신 TV 볼 때마다 꿀땅콩 한 봉지씩 먹어요. 단백질도 많고 몸에 좋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의 검진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의 GFR 수치는 불과 2달 전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소변에서는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그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정상 상한선에 가까웠고 부종은 점차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콩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콩에는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접하는 땅콩 제품은 대부분 소금에 절여져 있거나 설탕이나 꿀이 첨가된 가공품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 한 봉지에 700, 800임지 이상의 나트륨과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영매임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고령자의 신장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양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짠 견과류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속 수분이 정체되고 혈압이 오르며 사구치 압력이 증가해 결국 여과막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단백뇨가 생기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며 피로감과 부종, 야간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박민식 씨는 이후 꿀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수분 섭취를 늘리며 생땅콩으로 대체하는 식단으로 바꿨고 2달 후 신장 수치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 몰랐어요. 단지 간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대전에서도 있었습니다. 김혜정 65세 씨는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해바라기 씨 한 줌과 과일을 함께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 이유 없는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잦은 소변 등의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GFR은 54, 단백뇨와 미세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 셀레늄, 마그네슘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와 면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자의 신장은 해바라기 씨에 다량 함유된 인퍼스포라스과 지방을 충분히 배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칼슘 대사에 혼란을 일으켜 결국 사구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바라기 씨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한 줌 약 30g에 200kcal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대사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지방 축적과 혈중 지질 수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신장에 나쁘다니 믿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이후 섭취량을 조절하고 식사 중간에 소량만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방식, 타이밍, 양,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30대에는 아무렇지 않던 간식이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견과류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무염, 무가당, 무기름 제품을 저염 혹은 천연꿀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마세요. 둘째,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사 중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의 한 줌약 25, 30겜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 3, 4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믿는 습관이 어느 날 숫자로 드러난다면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민식 씨와 김혜정 씨처럼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신장은 다시 조용히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신장을 해치는 독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순한 형태의 견과류를 고르세요. 시중에는 저염, 천연꿀, 무첨가라는 문구가 붙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신장에는 조금의 나트륨과 당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여과 능력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나트륨과 인, 지방을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 무기름,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땅콩, 생호두, 약한 불로 직접 볶은 해바라기 씨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맛이 단순할수록, 성분이 적을수록 신장은 편안해집니다. 둘째, 양을 반드시 제한하세요. 자연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견과류는 매우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한 줌, 약 30개, 180, 220kcal에 달하며 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지방과 인, 옥살산 등이 쉽게 쌓이며 사구체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의 한 줌 이하, 주 3, 4회가 적절합니다. 견과류는 식사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영양제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아침 공복은 위의 산도가 가장 높은 상태이며 이때 견과류를 섭취하면 옥살산이나 지방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잣이나 해바라기 씨처럼 기름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공복의 섭취 시 신장과 간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식사 중간에 간식으로 그리고 물 한 컵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여과막 손상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보호막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당신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 강력한 수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견과류는 간식이 아닌 몸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맞춤형 건강식으로 생각하세요. 내 몸이 변했다면 식습관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60세 이후에도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잣, 가공된 땅콩, 해바라기 씨 같은 흔한 견과류도 나이에 따라, 방식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독이냐,
약이냐는 무엇을 보다 어떻게 달려 있습니다. 신장은 단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재활이 가능하고 간은 재생 능력이 있지만 신장은 손상된 세포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관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신장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사실 신호는 있었어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 별일 아니라고 여긴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몸의 미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읽고 혹시 나도 해당될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줌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꼭 나눠주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 친척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지금 댓글에 신장 체크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조기 신장 경고 신호와 식단 팁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몸의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는 사실이 이미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행동입니다.